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배드민턴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안세영 선수의 기록적인 시즌과 이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충격적인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한 시즌 71승 4패라는 전례 없는 성적. 그리고 이 성과를 둘러싼 삼성의 이례적인 포상 논의까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올 시즌 안세영이 만들어낸 숫자는 단순한 승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71승 4패. 승률 93%를 훌쩍 넘나드는 이 기록은 배드민턴 역사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계 최강의 라이벌로 평가받아온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연이어 제압하며 국제대회 무대에서 사실상 경쟁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본 언론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경기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스포츠는 여자 단식의 중심축이 야마구치의 시대에서 안세영의 시대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평가했고, 니칸 스포츠는 세계 1위라는 타이틀조차 그녀의 압도적인 체력과 수비, 그리고 후반 집중력 앞에서는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배드민턴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상대를 분석하기보다 안세영의 경기를 교본처럼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언론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경기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안세영은 1세트를 내주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속도와 안정감이 더 살아나는 독특한 경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가장 중요한 20점 이후 구간에서 실수가 거의 없고 상대의 공격을 지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을 단번에 가져오는 모습은 일본 매체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세영의 소속팀과 이를 후원하는 삼성 측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며 또 하나의 화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경기력 분석을 넘어 기업의 반응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왜 이 시즌이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체의 상징으로 읽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안세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토록 달라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 여자 단식의 상징이자 오랜 기간 세계 무대를 지배해온 야마구치 아카네의 존재는 일본 배드민턴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 그 구도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스포츠는 최근 보도에서 더 이상 야마구치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세영과의 맞대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흐름 변화가 그 근거였습니다. 초반에는 팽팽하게 맞서거나 심지어 야마구치가 주도권을 잡는 장면도 있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수비에서 명확한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을 일본 언론은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랠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안세영의 움직임이 더 가벼워진다는 점은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니칸 스포츠 역시 안세영의 경기 운영 방식을 기존 여자 단식의 틀을 벗어난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방식이 아니라 실수를 유도하고 흐름을 지배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만 승부수를 던지는 구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대표팀 내부 분석 자료에서도 안세영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능력에서 이미 세계 정상급을 넘어섰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아카네와의 상대 전적이 역전된 사실 역시 일본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천적으로 여겨졌던 상대로 심리적 우위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두 선수의 대결을 라이벌 구도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해설자들은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일본 선수들이 안세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술 수정이 아니라 훈련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쏟아지면서 일본 매체의 논조도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선수의 일시적인 상승세로 표현되던 성과가 이제는 명확한 세대 교체이자 중심축 이동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을 중심으로 세계 여자 단식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이 일본 언론 전반에 확산된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일본 배드민턴계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 대회나 한두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새로운 경쟁 구도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이 연일 안세영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과 분석가들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은 안세영의 경기력이 단순히 강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력과 수비, 그리고 멘탈이 결합된 경기 후반부의 모습은 기존 여자 단식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포니치는 한 시즌 71승 4패라는 수치를 배드민턴 종목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제대회 일정의 강도와 이동거리, 연속 경기에서 누적되는 피로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 승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안세영은 경기 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안정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 분석가들 사이에서 체력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요소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랠리가 길어질수록 반응 속도와 스텝이 무뎌지지만 안세영은 오히려 2세트 후반과 3세트에서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분배와 호흡 조절,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비 능력 역시 기존 강자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안세영의 수비는 단순히 공을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 루트를 제한하고 다음 랠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완성돼 있습니다. 일본 해설진은 점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점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완성도뿐 아니라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멘탈 측면에서의 평가는 더욱 극적입니다. 1세트를 내주고도 흐름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패턴을 읽어내며 2세트와 3세트를 압도하는 일본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이런 경기 양상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 사이에서도 드물다고 평가하며 안세영을 단순한 승부 강자가 아니라 경기 자체를 지배하는 선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안세영의 시즌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여자 단식 메타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일변도의 스타일이나 단기 폭발력을 앞세운 전략이 아니라 장기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완성형 구조가 등장했다는 인식이 일본 언론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매체들은 이번 시즌을 배드민턴 역사 전체를 다시 쓰는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안세영의 시즌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기록을 과거 배드민턴 역사와 직접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동시대 선수들과의 경쟁을 넘어 종목을 지배했던 전설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남자 단식의 상징이었던 린단과 리총웨이의 전성기 기록을 언급하며 안세영의 시즌 승률을 나란히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배자였지만 단일 시즌 기준으로 보면 승률이 92% 초반대를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안세영은 70경기가 넘는 일정 속에서도 93%에서 95%에 가까운 승률을 유지하며 기존의 기준선을 스스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이 주목하는 지점은 성별이나 체급의 차이가 아니라 경쟁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린단과 리총웨이의 시대 역시 특정 선수들이 장기간 세계 무대를 지배하며 상대들에게 심리적 장벽을 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여자 단식 역시 안세영을 중심으로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상위권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단식 메타의 변화 역시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됩니다. 과거에는 빠른 공격과 순간적인 득점력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안세영의 등장은 긴 랠리와 체력 싸움, 그리고 후반 집중력이 승부를 가르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해설진은 이를 두고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선수 육성 방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 언론은 2025년 여자 단식의 중심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의 존재가 경쟁 구도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가 우승할 수 있을지를 묻기보다 누가 안세영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화제가 되는 상황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매체들은 안세영을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규정하는 존재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전설들이 그랬듯 지금의 여자 단식 역시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는 인식이 안세영의 기록적인 시즌이 이어지면서 일본 언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경기장 밖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안세영이 속한 삼성생명 배드민턴단과 이를 후원하는 삼성의 움직임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인 성과 보상을 넘어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특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배드민턴단은 오랜 기간 세계 정상급 선수를 꾸준히 배출해온 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심의 선수가 바로 안세영이며 올 시즌의 성과는 팀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업이 선수 개인의 성과를 팀 전체의 성과이자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한국식 스포츠 구조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대목은 포상의 방향성과 규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내부에서는 안세영의 71승 4패라는 성적을 단순한 상금 지급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시즌의 성과가 아니라 세계 여자 단식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기업이 선수의 상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이 단기 성적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와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 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라는 점에서 이번 포상 논의 자체가 하나의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적지 않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국의 간판 선수들과 비교하며 왜 한국에서는 세계 최정상 선수에게 이 정도의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를 국가적 자산에 가깝게 대우하는 구조 자체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세영을 둘러싼 삼성의 포상 논의는 한 명의 선수를 위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 사안을 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번 사례가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정상 선수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시즌은 코트 안의 기록을 넘어 스포츠 시스템 전체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안세영의 경기력뿐 아니라 삼성의 포상 움직임까지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이번 사례가 일반적인 스포츠 뉴스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기업이 전면에 나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에게 장기적 관점의 지원과 상징적 보상을 동시에 준비하는 구조가 일본 스포츠 문화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개인 선수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국가적 자산이자 장기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아카네나 오쿠하라 노조미와 같은 일본의 간판 선수들이 과거 큰 성과를 냈을 때도 이와 같은 차원의 기업 주도 보상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흐름은 더욱 대비되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분석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결국 선수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이 선수의 전성기뿐 아니라 이후 커리어까지 고려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경우 선수는 경기력 유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는 장기간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키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논리입니다. 안세영의 시즌이 단발성 돌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배력으로 평가받는 이유 역시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스포츠 커뮤니티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안세영의 시즌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우승 횟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판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인정이 이뤄졌다는 해석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시즌 후반부 체력 관리와 부상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월드투어 파이널과 같은 메이저 무대에서의 마무리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을 하나 더 쌓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긴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에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안세영의 71승 4패는 더 이상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자 배드민턴의 기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지표입니다. 일본 언론이 연일 놀라움을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경쟁이 가능한 상대를 찾기 어려운 단계에 올라섰으며 삼성의 포상 논의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지원과 기대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즌은 배드민턴 역사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전환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